네, 저희 일요 뉴스 탑10이 벌써 3주째 날씨에 대해서 첫 곡지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돌풍이 불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죠. 오늘은 굉장히 더웠죠? 최혜정 캐스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이 몇 도까지 올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는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몰랐는데. 네, 오늘 서울이 무려 32.2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서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앵커님의 질문이 맞는데요. 네네. 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다행히 오늘처럼 더운 날은 없고요. 지금 네. 화면으로 보시면 이 그래프가 다 평년보다 높긴 하지만 오늘보다 다 낮은 기온이고요. 특히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아서요. 이번 주는 그나마 활동하기 좀 편안하실 겁니다. 네, 연휴 오늘은 좀 더웠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좀 활동하기 좋겠군요. 네. 그건 좀 다행인데요. 미세먼지가 지나가니까 또 오존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오존이 뭐죠? 네, 요즘 불볕더위 속에 참 오존도 말썽인데요. 오존이란 쉽게 말씀드리면요. 대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태양 에너지와 이 합성해서 반응해서 생겨지는 2차적인 오염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오존이 만들어지는 조건,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조건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대기가 안정될 때, 그리고 좀 일조량이 많을 때, 그리고 바람이 초속 3m 미만으로 불 때, 그리고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 이 4가지 조건일 때 오존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실제로도 오늘도 경기 중부권 11개 시도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거든요. 서울은 아니고 경기에 발령. 네, 경기 중남부 쪽에 발령이 됐다가 해제가 됐는데 사실 서울에도 올 들어 3번 정도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좀 특이한 게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시간이 3번 중에 2번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햇볕이 가장 강한 시기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인데 정작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시간이 오후 5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유는 오후 1시부터 이제 오존 농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해서 오후 5시가 되면 그 농도가 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서야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 허진석 국제부 차장 나오셨는데 대학에서 이 기상학을 전공하셨죠. 네, 그걸 알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려면 뭔가 기준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인데요.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그렇게 3가지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들은 0.12 ppm, 0.3 ppm, 0.5 ppm 이렇게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 그건 잘 체감을 못 하실 거고 그냥 기상청에서 경보를 내면 경보를 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체감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좀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존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이라는 거는 한 20km 상층에서 원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남극에 구멍이 뚫렸다고 상층에서 뚫렸다 온실가스 때문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물질이 사실은 근데 지상에 있으면 독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산화제여서요. 피부에 닿는다든지 특히 점막에 닿으면 강력한 산화작용을 해서 이렇게 자극을 일으키게 되죠. 저기 보시는 대로 눈, 목 같은 데 자극이 오고요. 폐로 들어가면 호흡 곤란이라든지 두통, 기침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군요. 독성 물질이다. 자, 이거 마스크 착용하면 되나요? 최혜정 캐스터 어떤가요?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노약자분들은 조심해야겠어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여름에는 이게 오존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대비를 해야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제가 그 시력 교정술을 받았는데 오존이 강한 날에 제가 밖에 있다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눈이 시리면서 눈물이 계속 나서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자외선은 양산으로 차단이 가능하고 미세먼지는 이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가능한데 이 오존은 이 기체이기 때문에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실내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그리고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개인 자가용은 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존 그러면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어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모바일 사이트에서 자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에어코리아 사이트와 각 지역별 대기 환경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SNS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될 때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미세먼지 대책 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저희가 또 하나 문제를 좀 던져보면요. 허진석 차장, 이 오존은 뭔가 국가적인 대책 같은 게 필요한 정도는 아닌가요? 네, 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이 오존 대책이 별개고 미세먼지 대책이 별개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아까 최희정 기상캐스터도 얘기를 했지만 오존이라는 건 오염 물질과 태양광이 광화학 작용 반응을 네. 해서 만들어내만 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얼마나 생성되느냐, 태양광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오존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알려진 미세먼지의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뭐 이산화화합물이라든지 질소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정유차 같은 나오는 데서 거- 나오는 네, 것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죠? 미세먼지랑. 미세먼지의 네. 그 저감 대책하고도 반드시 결부가 돼 있는 밀접하게 결부가 돼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네, 날씨 소식 먼저 알아봤습니다.